여러분, 만약에 지금 쓰는 컴퓨터로는 수십 년이 걸릴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리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의 세계고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진짜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처리 능력. 바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똑똑한 과학자들이 전부 양자 컴퓨터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양자 컴퓨터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완성까지는 어떤 큰 산을 넘어야 하는지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물론 그 산을 넘기 위한 엄청난 기술들이랑 그래서 대체 이 미래가 언제 오는지 그것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아니,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뭐길래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아주 작은 기본 단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큐비트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비트라는 걸 쓰잖아요. 0 아니면 1, 딱 둘 중 하나만 표현하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를 씁니다. 이게 진짜 특별한 게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동전을 휙 던져서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면일 수도 뒷면일 수도 있는 그 상태. 이걸 전문 용어로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존 비트는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전등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근데 큐비트는 앞면과 뒷면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빙글빙글 도는 동전인 거죠. 바로 이 능적 하나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얽힘이라는 현상인데요. 이건 뭐랄까? 거의 마법 같아요. 두 개의 큐비트가 한 번 딱 얽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아무리 멀리, 심지어 우주 반대편에 갖다 놔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한쪽의 상태가 딱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도 즉시 빛보다 빠르게 상태가 결정돼요. 정말 신기하죠? 바로 이 중첩과 얽힘, 이 두 가지 마법 덕분에 양자 컴퓨터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엄청난 컴퓨터가 대체 왜 필요할까요? 그냥 뭐 게임 좀 더 빨리 돌리려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요, 인류가 지금까지 아예 풀 엄두도 못 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새로운 약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분자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이걸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돼요. 또 수많은 변수가 막 얽혀있는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전략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뭐 가장 효율적인 택배 배송 경로를 계산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이나 개인 메시지를 지켜주는 그 복잡한 암호들이 있죠. 그걸 순식간에 그냥 다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그냥 더 빠른 계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연히 작동하는 방식, 즉 양자역학의 원리를 그대로 컴퓨터에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 컴퓨터로는 안에 쳐다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구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과학자들 앞에 놓인 아주 커다란 장벽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성. 이 큐비트라는 애가 엄청나게 예민해요. 아주 작은 소음이나 방해만 있어도 상태가 확 망가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높은 오류율이에요. 큐비트 하나하나가 자꾸 실수를 하니까 이게 수백만 개가 모이면 오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확장성. 이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서로 연결하고 또 그걸 엄청나게 차가운 온도로 유지하는 거.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죠. 이 어려운 장벽들을 깨부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이 높은 오류율이었어요. 큐비트 하나하나가 워낙 예민하니까 계산하다가 자꾸 에러가 나고 이게 쌓이면 나중에 나온 답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양자 오류 정정이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꾸 실수하는 불안정한 물리 큐비트 여러 개를 아예 하나의 팀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팀원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해도 다른 팀원들이 딱 보고 너 풀렸어 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팀 전체가 마치 하나의 완벽하고 안정적인 논리 큐비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큐비트들을 빛으로 안정적으로 잇는 광학 연결 기술, 오류가 생기는 즉시 바로 찾아내서 고치는 실시간 디코딩 기술, 그리고 양자 컴퓨터랑 기존 컴퓨터가 힘을 합쳐서 각자 잘하는 걸 하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같은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면서 이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점점 더 앞당기고 있어요. 특히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핵심 부분, 이건 양자 컴퓨터한테 맡기고 나머지 자잘한 작업들은 우리가 원래 쓰던 안정적인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죠.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입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이 모든 기술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로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대체 언제쯤 나올까요? 한번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시죠. 전문가들은요, 바로 올해 2026년부터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9년, 이때는 드디어 오류를 스스로 완벽하게 제어하는 진짜 쓸만한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33년에는요, 지금 있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IBM이 내놓은 로드맵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2033년이 되면 오류가 완벽하게 제어되는 컴퓨터 위에서 무려 10억 개, 다시 한번요, 10억 개의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잡하고 실용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양자 혁명, 이게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뒤, 2033년, 신약 개발, 금융, 물류, 모든 게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뛰지 않으세요?